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자, 드디어 미분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8강. 제목이 속도, 가속도와 미분이래. 오케이? 자, 뭐 하자는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미분이란 거를 실제 어떤 우리 물리적인 상황, 우리 물리적인 환경 속에 있는 다양한 그런 상황들에 결합을 시켜보자는 얘기야. 적용을 시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속도와 가속도를 미분을 통해서 어떻게 구하나, 그지? 미분을 통해서 어떻게 또 해석을 하나. 자, 그런 내용인데, 자, 하기 전에 먼저 전반적인 스토리부터 좀 잡아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미분이라는 게, 자, 보세요. 좌표 평면이 있었고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나왔지. 우리가 지금까지 미분한 대상이 함수였단 말이야. 그죠? 함수였다고, 미분의 대상이. 그래서 어떤 함수가 y는 fx라고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런 다음에 이 함수가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식이잖아. 관계에 대한 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건데, 자, 여기에서 x가, 보세요. 만약 여기에서 x1에서 여기까지 변했어. 그지? 자, 그러면은 먼저 미분을 어떻게 했냐면 이 변화량을 여기를 델타 x라 두고 여기를 델타 y라 뒀단 말이야. 즉 미분이란 거는 비율인 거지. 비율. 그지? 그러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가 어떤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지. 평균 변화율.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 점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델타 x가 어디로 갔니? 0으로 이렇게 확 줄어들어 버렸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이 평균 변화율이 이게 0으로 줄어들면서 어떤 값에 수렴한다면 그걸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불렀던 거지. 맞아? 자, 그런데 얘를 있잖아. 이 개념을 우리가 실제 사는 물리적인 현상에 결합을 시켜보면, 봐봐. 대부분의 어떤 물리 현상들은 이 x가 시간이 흐르잖아. 시간이 무한히 흐르고 있단 말이야. 시간에 대한 뭐가 막 변하는 것들이 실제 자연현상에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변화량을 얘를 t로 잡아보는 거야. 실제 물리현상에 적용시킬 때. 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 대부분 물리 환경들이니까.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델타 y 얘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거야. y 얘를. 예를 들면 델타 이렇게 쓸게요. 델타. 여기에 변하는 게 어떤 거리에 대한 함수일 수도 있고, 어떤 넓이에 대한 함수일 수도 있고, 어떤 부피, 즉 거리라는 거는 길이에 대한 얘기지. 그지? 자, 이렇게 대상 함수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보면 실제 얘를 우리가 물리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각각의 이 물리적인 이런 값들 있지.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거리, 이런 것도 우리가 속도, 오케이?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넓이의 순간 변화율, 자, 이렇게 용어를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거리에 관한 주제가 속도, 가속도 이쪽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챕터 2가 이제 대상 함수를 다양하게 넓이나 부피나 뭐 이런 것들로 바꿔보는 거를 어떤 물리적인 현상의 순간 변화율, 그게 두 번째 배우는 내용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미분 개념을 물리 현상에 적용시켜서 활용해 본다. 이게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아셨죠? 그때 핵심이 뭐냐면 변하는 게 어떤 우리 좌표 평면상의 실수가 아니라 이제 물리적인 환경 시간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델타 x 대신에 델타 t로 해서 실제 상황에 적용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으면 돼.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평균 속도, 속도, 가속도하고 미분하고의 관계를 공부를 할 때 여기서 핵심으로 잡아야 될 게 이 각각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자,
정의가 정확하게 잡혀야지 그 정의를 기반으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이 단원에서는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이 가정 상황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수학2에서 말하는 속도와 가속도는 직선 운동만 포함하는 거야. 즉 수직선상에서 운동이야. 그러니까 얘는 함수로 표현하려니까 숫자를 넣은 거고요. 직선 운동만 따집니다. 즉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 이렇게만 움직인다는 얘기야.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고, 수원에서는 직선 운동, 즉 좌우 또는 앞, 뒤, 자 이렇게만 운동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그런 상황을 가정하에 속도, 가속도와 평균 속도가 용어들이 각각 어떻게 정의되어지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운동을 하는 물리적 상황이 수직선상이니까 수직선 화끈하게 한번 그려볼게. 자 이게 X야. 그래서 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점이 그래서 최초의 원점에 있었다고 합시다. T가 0일 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봐봐, 내가 어떤 점을 관찰했더니 1초일 때 T가 0일 때, 자 여기가 0이라고 둡시다. 자 그 다음에 1초일 때 요게 X좌표가 1만큼 갔대. 1 요게 1이야. 그래서 이거를 포지션 1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2초일 때 T가 2초 지날 때 포지션 2가 이 좌표가 4야. 4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T가 3일 때 3초일 때 이 X좌표가 9야. 그 다음 4일 때 4초 지났을 때 T가 4초 지났을 때 이 포지션에 이 좌표가 16이야. 이 점의 X좌표가. 자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점이 이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지. 그지? 뭐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오른쪽 가는 경우만 따져봅시다. 이렇게 분명히 운동하고 있는데 이 운동 속도가 점의 위치만 보더라도 똑같은 1초가 지났는데 여기는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갔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게 지금 느껴지지. 그지? 자 이런 상황을 두고 이제 우리가 각각을 정의를 내릴 거야. 용어들을.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얘를 어떤 규칙적인 운동의 패턴이 있다면은, 운동의 규칙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운동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시간에 대한 함수, 위치를. 오케이? 규칙이, 일정한 규칙이 있다면 그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자 봐봐, 이렇게 지금 여기가 시간축이라고 두고, 자 이게 위치지. 그지? 위치가 지금 X좌표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X 이렇게 선생님이 줄 거야. 그러면은 지금 시간에 대한 T에 대한 X 포지션을 점으로 찍을 수가 있죠. 맞아요? 자 1일 때 1의 위치, 그 다음에 2일 때 4의 위치, 3일 때 9의 위치, 4일 때 16의 위치, 0일 때 0의 위치. 즉 이런 포물선의 운동을 이렇게 함수로 찍을 수가 있을 거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 함수 값은 X지. 그지? 규칙은 시간의 제곱에 따라지는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은 마치 이게 우리가 그래프를 X에 따라 가지고 지금 X에 따라서 변하는, 그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했던 게 뭐하고 똑같아지냐면 이 상황에서는 뭐로 바뀌어?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되고, X는 그냥 위치지. 그지? 수직선상의 위치. 지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내가 이 델타 T를 요 두 점을 잡아볼게. 요렇게.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이게 델타 T분의 델타 X일 거야. 그러면은 델타 T분의 델타 X가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배웠잖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위치니까 대상 함수가 그냥 얘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함수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위치의 평균 변화율 되겠지, 그치? 위치의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지금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걸 거야. 이 기울기. 맞아? 오케이? 델타 t분의 델타 x. 이 기울기. 이 기울기를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정의 내리는 거야. 이 용어를. 오케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그지?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즉,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는 게 이게 평균 속도야. 물리 상황에서는. 아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함수에서 미분할 때 델타 x를 0으로 보냈잖아. 맞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때려버렸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를 0으로 보내겠어? 델타 t를 0으로 보낼 때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순간 속도지. 어떻게 보면 순간 변화율이지. 그지? 그럼 얘가 순간 변화율이 된단 말이야. 지금 미분 계수에 해당하는 거지. 그럼 얘를 그때 우리가 속도라고 그래. 그 시각 한 정점이 만약 1이라고 치면 t 이꼴 1에서의 그 시각에서의 속도라고 정의 내립니다. 용어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속도라는 게 뭐라고? 사실은 순간 속도야. 얘는 순간 속도의 개념입니다. 특정한 시각에서의 그때의 순간 변화량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순간 속도가 속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평균 속도는 시간이 델타 t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얘가 함수라고 결부시켜서 보니까 이런데, 얘가 서울이고요. 얘가 부산이에요. 서울, 부산. 자, 그러면은 총 500km라고 치자. 거리가. 근데 예를 들면 5시간 걸렸다고. 5시간.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만에 내가 도착을 했다면 사실은 속도가 시간분의 델타 t분의 위치의 변화랑 5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5시간분의 이렇게 되니까 100km/h라고. 100km/h. 이게 뭐라고? 이게 평균 속도야. 그치? 중간에 내가 뭐 가속 엄청 빨리 달렸건, 뭐 중간에 엄청 빨리 달렸건, 늦게 달렸건 신경 안 쓰고 그냥 전부 다 평균을 내버린 거라고. 전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때려버린 게 중간 과정 무시지. 그치? 그러니까 봐봐. 얘는 중간에 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냥 두 끝점의 기울기만 보겠다는 얘기잖아. 평균 변화율.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이고, 속도는 내가 중간에 대전쯤에서 대전의 무슨 갈비집 앞에서 정확하게 2시간 29분 59초 때 그때의 자동차에 찍힌 속도계에 찍힌 그 속도 있지. 150km. 자, 그거를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속도는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냥 평균 속도라고 한 거는 어떤 델타 t분의 그냥 위치의 변화량을 나눈 거야. 거기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는 t가 변할 때 뭐가 변하는 거냐면은 속도가 변하는 거야. 속도. 즉 속도의 순간 변화량입니다. 가속도는. 오케이? 가속도는 뭐라고? 속도의 순간 변화율. 참, 변화량이 아니라 순간 변화율.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영어가 정확하게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속력은 그냥 속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속도의 크기. 절대값 속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봐봐 얘들아. 속력이 정의가 속도의 절대값이 돼 있다라는 말은 이게 뭘 말하는 얘기가 있겠어? 속도가 이게 음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절대값 괜히 씌워? 절대값 속은 부호를 관찰하라는 얘기잖아. 기호가. 그러면 속도가 음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한 게 봐봐 얘들아. 속도가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잖아.
그죠? 그 위치의 변화량이 이게 t1일 때는 여기에 있다가 t2일 때는 여기 왔어. 여기 5의 위치에 있다가 마이너스 7의 위치에 왔어. 그러면은 t2 빼기 평균 변 t2 빼기 t1분의 마이너스 7 빼기 5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속도란 거는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속도는 뭐가 있다? 부호가 있는 거야. 즉 방향이 있는 거야. 속도는 방향이 있다. 물리한 친구들은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미분계수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은 속도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 운동량으로 보면은 P가 이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값이 나오고, 왜? 수직선상 이게 증가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음수 값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 속도에 방향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야. 절대값 때린다는 거는. 오로지 크기만 보겠다는 거야. 그걸 뭐라 부른다? 속력이라고 부른다. 아셨죠? 여기까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가 물리를 안 배운 친구들을 위한 개념 설명이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면, 자, 항상 대상 함수가 포지션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라고. 포지션 함수가. 오케이? 그래서 그 포지션 함수는 t, 시간에 관한 함수로 주어질 거야. 시간에 관한 함수로.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래서 포지션 3의 계산을 해보면 얘들아 9 빼기 9 더하기니까 2지. 그럼 얘는 수직선상에서 t가 3초일 때 위치가 여기에 점이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됐습니다. 항상 수직선 운동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델타 t분의 델타 p에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는 거. 얘를 뭐라 그래? p 프라임 t라 그러지, 그지? 맞아요? 그래서 포지션 함수를 미분하게 되는 거를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얘를 뭐라 그래? 속도라 그래. vt라 그럽니다. 아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속도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속도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얘를 뭐야? 한 번 더 미분한 거잖아. 그래서 가속도를 영어로 acceleration, 그래서 at라고 합니다. 가속도. 오케이? 가속도는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가속도 함수가 나와. 아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나와. 이렇게 합시다. v't 이게 at가 나온다고. 시간에 대한 가속도가 나온다고. 어떤 특정한 시각에 대한 가속도. 자,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는 미분하고 속도하고의 관계, 미분하고의 가속도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치를 t에 관한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은 가속도가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 정도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지상 30m 높이에서, 자, 여기 땅이 있으면 지상 30m 높이. 자, 이게 30m야. 오케이. 높이에서 매초 25m per sec이지, 그지? 속도로 똑바로 던진 공에 t초 후에 지면의 높이를 함수로 줬지. 그지? 얘가 위치 함수야. 포지션 오브, 오케이? t야. 자, 위치 함수를 저렇게 줬을 때,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뿅 올라갔다 뿅 떨어지겠지, 그지? 자,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는 거라고, 직선 운동. 무슨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t초 후에 높이가 이렇게 된 거야.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30.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30이지.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 30m 높이에. 맞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2초, 3초 후에 속도를 구하래. 뭐? 속도. 그러면 여기서 속도 함수를 뽑아내려면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p't지, 그지? 그게 뭐가 된다고? vt가 되는 거야. vt가. 됐습니다. vt가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2면은 v2는 5란 얘기고 v3은 마이너스 5란 얘기지. 자, 여기에서 잘 봐. 부호가 속도의 부호가 지금 바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2초 후에는 이쪽 방향이 지금 정방향이라고 치면은 속도가 5만큼 갔다는 얘기야. 2초 때. 그지? 그러면은 꽁 올라갔다가 3초 때는 지금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거꾸로 떨어지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5m/s. 이렇게 속도가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호는 뭐를 결정한다? 속도의 부호는 방향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다. 아시죠? 자, 그런 다음에 2번. 얘가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래. 자, 2번 잘 보세요. 땅에 떨어질 때,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게 때야 때. 왜? 이게 t에 관한 함수니까. 때는 뭘 나타내? 그 시각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때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는 땅에 떨어질 때의 먼저 뭐를 구해야 돼? 시각을 구해야지 속도 함수에다가 대입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땅에 떨어졌을 때 시각이 몇 초 때냐라는 거야. 몇 초 때. 자, 그러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위치가 얼마란 얘기야? 이게 0이라는 얘기지. 그때의 t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위치 함수에서 0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30이 0이 될 그럴 t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5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이니까 t가 이게 마이너스지? 쏘리. 그러면은 t가 16이니까 6초죠. 그죠? 6초일 때 그때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지. 6일 때. 그러면은 질문이 뭐야? t가 6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쭉 내려오다가 쭉 점점 속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그러면은 v6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럼 마이너스 60에서 25 빼면은 마이너스 35m/s. 이게 2번 답이 되겠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또 그때 때를 구하랬대. 자, 그러면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얘기야.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자, 근데 요런 거에서는 요런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게 문제의 푸는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면은, 자, 힌트. 속도가 얼마가 될 때겠어? 그래, 0일 때야. 오케이? 또는, 봐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똑같은 표현이야. 오케이? 자, 보세요. 얘가 어떤 점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돌아오려면 순간 어떻게 돼야 돼? 순간 멈춰야 된다고. 그지? 순간 멈췄다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얘기하고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하고 똑같은 얘기야. 왜 이렇게 갔다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가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 아셨나요? 자, 그러면은 VT가 0일 때니까 자, 3번 봅시다. 처음이 여기지, 그치? 여기서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자, 평균 속력을 구하래. 평균 속력. 자, 별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자,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됐어? 평균 속도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여기서는 포지션이라고. 즉 위치의 변화량이 들어가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 처음과 끝만 보겠다는 얘기야. 아셨죠? 자, 근데 평균 속력은 정의가 좀 다릅니다. 평균 속력은 자, 위치의 변화량, 속력은 부호를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부호를 안 보겠다는 얘기니까 평균 속력은 시간의 변화량분의 여기가 델타, 여기가 이동 거리가 가는 거야. 총 이동 거리. 자, 이게 평균 속력입니다. 자, 생각을 해봐, 봐봐, 얘들아. 이렇게 갔건 신경 안 쓰겠다고. 신경 안 쓰고 총 얼마만큼 돌아다녔느냐, 그것만 보겠다는 얘기라고, 속력은.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이 얼마만큼 변화했을 때 총 이동 거리가 얼마나 됐느냐.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꼭 외우셔야 돼. 평균 속력. 자, 물리를 중학교 때부터 좀 했던 애들은 다 기억할 건데 다 까먹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t가 0에서 t가 6까지. 자, 6초 동안에 총 이동 거리를 하면 되죠. 공이. 자, 그러면은 공이 얼마만큼 이동했냐면은 이만큼 이동했잖아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하면 되지. 자, 그런데 높이가 뭐가 정보가 있어야 할 텐데. 자,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최고에 도달했을 때 높이가 아까 구해놓은 거 이거지, 이거. 얘들아, 그럼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가 지금 최고 높이니까 4분의 245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실제 이동 거리는 이거하고 이거 2배 한 다음에 이만큼 빼버리면 되지. 그죠? 그러면은 실제 2배 한 다음에 저거 빼버리면 4분의 245에 2배 한 다음에 30을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총 6분의 1을 곱하면 되지. 그치? 자, 이게 평균 속력이야. 됐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은 얘가 2분의 245니까 2분의 245에서 2분의 30 60 뺀 다음에 6분의 1 때려주면 그럼 얘가 2분의 185에다가 6분의 1 때리면은 12분의 1 3, 40이 안 나눠지네. 자, 이게 평균 속력입니다. 평균 속력입니다. 12분의 185 아셨죠? 자,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의 차이점. 그러니까 속도는 부호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해서 없어지고 난 다음에 최종 엔드 투 엔드 결과의 변화 값만 찍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자, 이게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t가 0일 때 p가 여기 있었어. 0에 있었다 칩시다. t가 0일 때. 자, t가 2일 때 p가 여기 있어, 여기. t가 2일 때 p가 마이너스 2에 있다 칩시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t가 1일 때 자, t가 1일 때 p가 한 4 정도? 자, 그래서 포지션이 점이 여기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운동했다 치자고, 이렇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첫 번째 2초 동안에 평균 속도를 구해보래. 평균 속도. 그러면은 t가 2초니까 2에서 0초일 때 한 다음에 2의 때 위치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0일 때 위치는 0이지. 그지? 그래서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1이야. 자,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야. 평균 속도는. 두 번째, 평균 속력은 총 이동 거리를 따지는 거라고. 방향을 안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2 빼기 0에 그 다음에 평균 총 이동 거리는 얼마야? 4만큼 갔다가 여기 6만큼 간 거지. 그럼 총 10만큼 간 거라고. 10. 오케이? 그 얘는 5야. 평균 속력은. 아셨나요? 이 차이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라는 걸 잊지 마. 오케이? 그래서 t에서의 위치가 수직선 위니까 이렇게 x좌표로 나타나겠지, 그지? 그래서 위치가 t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된대. 자, 첫 번째,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 아까 얘기했죠.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려면 이때 순간 속도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순간 속도가 0이 될 때의 시각을 구해달라니까 여기서 v를 찾아야 되죠. t에 대한 속도 함수를 찾으려면 얘를 미분하는 거지. t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니?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t가 지금 t에 따라서 속도 함수가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8이지, 그지? 그러니까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는 운동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돼?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은 2초와 8초 두 번이야.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0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만약에 VT가 얘들아 이렇게 그려졌어. 이게 만약에 K대야. 그러면은 봐봐.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운동했다가 점이 이렇게 운동했다가 순간 그냥 멈춰서 휴게소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운동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움직임의 운동의 방향이 바뀐 건 아니고 그 잠시 멈춰 섰을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속도의 부호 변화를 일어나야지 운동하는 방향이 바뀌었다. 자,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2에서 9까지의 움직일 때 최대 속력을 구하래. 그럼 최대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무슨 값? 절대값이지. 절대값. 그죠? 그러니까 속도 함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2에서 9까지니까 여기서부터 그지? 9까지니까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돼 요쯤 9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럼 9가 큰지 아니면은 요게 큰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5인 거죠. 5. 그러면은 V5가 25 마이너스 50 플러스 16이 되니까 이게 41. 그럼 마이너스 9인 거고. 그지? 그럼 절대값 때리면은 9가 되는 거지. 이 높이가 9야. 그 다음에 9를 집어넣을 때 이 높이 찾아보면은 81 마이너스 90 더하기 16이지. 그러면 97이니까 이때는 7이지. 7. 그러니까 얘가 더 낫네. 그죠? 얘가 더 낮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야. 7이니까. 그지? 그래서 속력, 속도의 절대값이 가장 클 때는 t가 얼마일 때야? 5초일 때야. 아셨죠? 그래서 8-2번 문제는 개념을 정확하게 묻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8-3번 문제 봅시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이렇게 줬지. 그죠? 자, 그런데 2를 제외한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하대. 자, 여기서 첨점이니까 미분 불가능. 근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좌극한 0이 되니까 여기서 미분 가능. 여기서는 미분 불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VT 그래프는 구간 0일에서 원점과 1K를 잇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대.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여기 미분 불가, 여기서는 미분 가능. 됐습니다. 자, 그럴 때 가속도 그래프를 개형으로 뭐가 맞느냐라는 얘기지. 가속도가. 자, 그러면은 시각에 대한 가속도는 어떻게 돼? 얘에 미분을 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접선의 기울기, 그지?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를 관찰해 달라는 얘기가 되지. 맞아요? 자, 그럼 봐봐. 일단 2에서는 이게 미분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연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좌미분 계수는 전부 다 얼마야? 0이지. 우미분 계수는 1분의 마이너스 t니까 이게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0 됐다가 마이너스 k로 탁 떨어져야 돼. 자, 0에서 마이너스 k, 0에서 마이너스 k, 0에서 마이너스 k. 다 똑같네? 자,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 요 관찰해 보니까 이게 k를 넘느냐, k냐, k를 넘느냐, k보다 작으냐, k냐, k보다 크냐, 그것만 보면 되죠. 0에서 1 사이에서의 가속도의 크기가, 즉 접선의 기울기가 k보다 크냐, 같냐, 작냐, 그걸 보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지금 평균 변화율이 1분의 k니까 k잖아. 그럼 당연하게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보다 큰 상황이 이렇게 있잖아요. 평균값 정리해서 이때는 같지. 무조건 같은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 더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큰 상황이, 보세요. 이게 1의 기울기보다 얘의 기울기가 더 크잖아, 지금. 얘가 1보다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러니까 분명히 큰 상황이 있으니까 3번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속도, 가속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좀 더 일반화 해보자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 t분의 델타 y에서 이 t에 대한 극한값, 이 y 함수를, 오케이? 속도 가속도는 거리라는 개념으로 함수를 만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거리가 아니라 이게 어떤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넓이가 될 수도 있고, 부피가 될 수도 있겠지. 그지? 자, 그럴 때마다 길이의 순간 변화율, 넓이의 순간 변화율, 부피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용어로 다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런 내용이니까 내용보다는 문제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오케이? 자, 8-4를 한번 봅시다. 자, 키가 180cm인 사람이 4m의 높이의 가로등 아래서 일직선 위로 매 분 88m, 그러니까 단위부터 일단 통일시켜야지, 그지? 자, 이렇게 놓고 상황을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있고 여기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반짝반짝반짝, 이게 얼마? 4m 4.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데 키가 1.8이래. 사람이 이렇게 있어. 거꾸로 가고 있네. 아이씨, 몰라. 하여튼 이렇게 하면 똑바로 가나?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 대가리는 평행할 거니까 뭐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얘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로 걸어간다고? 88m/min으로 걸어가고 있대. 이게 속도지, 그지? 자, 걸어갈 때 매분 일정하게 가니까 등속 운동하고 있네. 그럴 때 이 녀석이 뭐 여기 왔을 거야. 이렇게 뚜벅뚜벅 이렇게 왔을 때 머리 끝에 그림자의 속도를 구하래. 그럼 그림자가 어떻게 져? 빛이 이렇게 되면은 그림자가, 머리 끝에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지? 얘가 이제 포지션 오브 t야. 얘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얘의 속도를 구하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t에 관한 p 함수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은 속도는 미분 딱 때리는 거, 그치? 이렇게 될 거 아니니? p 프라임 t.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점의 위치를 t에 관해서 함수식으로 쓰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맞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이 길이를 구해야 돼, 이 길이를. 이게 pt야. 자, 그러면은 높이가 얼마라고 했지? 사람 키가 1.8이라고 했죠. 이게 1.8이야. 자, 그럼 손으로 봅시다. 이제 골치 아프니까. 자, 그러면은 저 길이가 지금 삼각형의 비율이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지금 이 길이가 얼마지? 이 길이하고 관계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길이하고의 관계 이렇게 때려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4에서 1.8 하면은 이게 2.2니? 됐습니다. 자,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돼? 시간당 속도니까 88t가 되니? 그죠? 분당 1길이가 88t. 자, 그럼 삼각 B 때리면 되니까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탄젠트 세타 때려보면은 88t분의 2.2가 이 길이지, 이 길이. pt분의 이 길이죠. 4.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2.2pt가 4 곱하기 88t니까 2.2로 나누면은 22분의 880이니까 40? 그럼 얘가 어떻게 돼? 160t. 자, 이렇게 길이가 나온단 말이야. 됐죠? 자, 이게 중요한 거야고. 함수를 쓰는 게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쓰면은 미분하는 거야. 뭐 누가 못해. 미분하면 얼마야? 160이니? 그지? 160m/s로 사람이 등속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림자도 이렇게 등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그림자도 움직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구하래?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래. 그럼 길이 함수를 쓰란 얘기잖아. 그림자 길이.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가 이거잖아. 이거. 맞아요? 이거의 함수식을 쓰란 얘기야, 이번에는.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얼마였다고? 88t였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이 길이만 쓰면 되잖아. 이번에는.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하면은, 마찬가지로 닮은 비 쓰면 되겠네. 이것분의 이거가, 그지? 88t분의 2.2가, 오케이? 이번에는
PT분의 1.8이지. PT분의 1.8. 그럼 얘가 또 마찬가지 2.2 PT가 88T 곱하기 1.8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얘가 40T죠. 됐습니다. 따라서 PT가 어떻게 돼? 이번에는 4에서 4, 8에서 72T?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P'이 이번에는 얘가 72T가 되니까 순간 변화야 그러니까 P'T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길이의 속도라고, 변화 속도. 그럼 얘가 72지 뭐. 오케이? 그림자 길이가 분당 72m만큼 계속 늘어난대.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자, 함수를 쓰는 게 핵심입니다. 자, 8-5번 한번 봅시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초당 2mm로 증가하는 공이 있고 처음이 cm고 cm니까 얘를 바꿉시다. 단위를 맞추면은 얘가 0.2cm 이렇게 바꾸면 되지, 그지? 자, 그럼 반지름이 초당 0.2cm 증가해. 오케이? 초당 0.2. 자, 그럴 때 처음 반지름이 0이고 그러니까 공이 뭐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반지름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 초당 0.2. 자, 그러면 t초 후에 시간에 대한 함수로 무조건 나타내야 되니까 t초 후에 반지름은 어떻게 돼? 0.2t가 되겠지, 그치? 반지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은 0.2t야. 시간에 대해서. 우리 목표가 뭐라고? 시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함수를 작성하는 거야. 즉, ft를 작성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다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반지름이 뭐가 될 때? 10일 때. 그러니까 밑에다가 뭐가 써야 돼? t가 5일 때란 얘기지. 50일 때 참. t가 50일 때 이렇게 읽는 거지, 그지? 건널비의 순간 변화를 구하래. 그럼 건널비를 구의 건널비가 어떻게 됩니까? 4파의 r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은 r이 뭐라고? 이 r제곱 자리에 0.2t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4파이 곱하기 100분의 4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25분의 4파이 t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뭐가? 건널비 t에 관한 함수가. 그래서 st를 구했어요. st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얘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다고. 언제? t가 50일 때. 그러니까 s't는 미분해주면은 25분의 8파이 t가 되고 t가 언제일 때? 50일 때. 그럼 50 넣으면은 2가 되니까 16파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써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 됐습니까? 자, 2번은 똑같은 문제지 뭐.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나머지 조건이 다 똑같으니까 t가 50일 때 vt 쓰면 되지. vt. 아, ev가 아니고 참 쏘리. ev지. 볼륨이지. 볼륨. 그지? 대문자로. 그러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잖아. 근데 r이 0.2t지. 그럼 10분의 2t의 세제곱. 됐습니다. 자, 그럼 얘가 3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8, 4, 32 파이 t의 세제곱.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부피의 순간 변화니까 미분하게 해주면은 3 없어지고 1000분의 32 파이 t의 제곱인데 t가 언제? 50일 때라는 거잖아. r이 10이니까. 그러면은 50의 제곱이지. 그러면은 얘가 20대고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2분의 5가 되고 그럼 얘가 16이 되고 맞지? 그러면은 5에서 16 곱하면은 80파이? 80파이? 됐습니다. 오케이. 함수를 쓰는 게 핵심이다. 됐죠?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 연습 문제 한번 바로 풀어봅시다. 자, 어떤 열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 t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된대. 그지? 자,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요 표현이다. 그지? 정지할 때. 즉 움직임이 멈췄다란 얘기지. 움직임이 멈췄다란 얘기는
속도가 얼마나 된다는 얘기야? 0이 될 때. 그때가 중요해. 그때. 그지? 그러니까 이때 t가 얼마냐라는 이 근부터 찾아야 되지. 그죠? 자, 그럼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로 뭐 하면 되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즉 dx dt죠. 오케이? dx dt 하면은 24 마이너스 0.8t라고. 자, 이게 0이 될 때. 그때 이 t를 먼저 찾아야지. 그지? 그러니까 t는 30일 때죠. 그죠? 오케이? 30초 때 멈추는 거야. 자, 그런데 움직인 거리 함수를 줬으니까 움직인 거리 30일 때 움직인 거리는 24 곱하기 30 마이너스 0.4 곱하기 30의 제곱이니까 얘가 30 곱하기 30이죠. 그럼 얘가 12 곱하기 30. 그럼 24에서 12를 빼면은 12 곱하기 30이니까 360m나 움직였다는 얘기지. 자, 이런 차 타면은 사고 나겠네. 브레이크 밟은 다음에 360m나 간 다음에 멈춘다고? 자, 이런 차 사면 안 돼요. 오케이? 자, 8-2번 봅시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T에 대한 포지션이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요 표현이다. 그지? 두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움직임의 방향은 뭐로 판단한다? 속도의 부호로 판단하는 거지. 그지? 그죠? 자, 그럼 B의 속도하고 Q의 속도의 부호가 반대다. 부호가 다르다.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속도부터 구하면은 P의 속도는 얘를 미분한 거지. 그럼 얘가 4t-2고 그 다음에 Q의 속도는 얘를 미분한 거니까 2t-8이야.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면은 두 개 곱하면은 뭐가 돼야 돼? 부호가 다르다. 문법이지, 문법. 곱하면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2t-1 t-4가 음수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부터 4초 사이에서는 두 녀석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됐죠? 자, 8-3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직선 운동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P의 위치고 얘가 Q의 위치야. 그런데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오케이? 요시 땅에 있을 때부터 자, 두 점의 속도가 같을 때가 3번일 때. 자, 그럼 속도를 구해야 되지 뭐. 속도를 구하면은 얘 미분한 거니까 아이고 2t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그러면은 t의 세제곱. t의 세제곱의 개수가 2.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t의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t의 1승이 36, 36t 상수는 높죠. 자, 이렇게 나오네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속도지, 그지? 이게 속도야. PV야. 그 다음에 Q의 속도도 구해봅시다. QV. Q의 속도를 구하면은 얘 미분하면은 상수네. 됐나요? 자, 그럼 말 그대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뭐하다고? 같다고. 같게 되는 이거를 만족하는 T가 3번. 그 근이 3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오케이? 그럴 때 N값. 이건 뭐야? 우리 미분의 방정식의 활용이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얘를 FT라고 주지 말고 HT라고 함수라고 준 다음에 이 그래프하고 세 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한 M의 범위 구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이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 한번 주면요 12t의 제곱 마이너스 48t 플러스 36이니까 12로 뽑으면은 1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지. 그죠? 그러니까 1하고 3이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겼고 t에 관한 함수가 ft가 ht지 참. 맞습니다. 얘가 1하고 3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0이 어디 있겠어? 0 이후부터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두 칸이죠. 한 칸이죠. 1, 2, 3 여기가 0이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3값이
극소값이 3 집어넣으면 얼마야? H3이 108 마이너스 928 216 더하기 108. 아이고, 그러면은 216 0이네. 자, 이때가 0이야. 그 다음 1 집어넣으면은 40에서 24 빼기 16 됐나요? 자,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0부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0하고 어디 사이? 16 사이지. 그지? m이 0보다 크고 16보다 작으면은 그럴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오케이? 속도가 세 번 같아지려면 m이 이 사이에 있으면 돼. 됐죠? 오케이? 자, 8-4번 봅시다. 자, 동시에 출발해서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시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있는데 출발한 지 t초 후에 위치를 이렇게 시각에 대한 함수로 줬죠. 자, 그런데 조건이 이렇게 걸린 거야. 두 점이 적어도 한 번 만나게 되는 그런 상수 k의 최소값 구해봐. 자, 그러면 한 번을 만난다라는 말 무슨 말이야? 위치가 같으니까 만나는 거지, 그지? 자, 위치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는 kt고 이 점의 위치는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j 위치랑 얘의 위치가 같게 되는, 오케이? 그런 순간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걸 만족하는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지, 그치? 오케이? 몇 개가 됐든 어쨌든 존재하기 위한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에 활용해서 많이 다뤘던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함수를 ft라 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기울기가 변하는 거지, 그지?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k고 원점을 지난다고. 그러면은 만나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부터 그리면, 자, 이 그래프는 기준선이 27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가 27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t 제곱한 다음에 t-3 플러스 27 이렇게 보면 되니까 여기가 0이고 1, 2, 3.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접해야 되지. 접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거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2일 때 함수값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27이니까 얘가 23? 됐습니다. 그 다음 0 집어넣으면 얘가 27이란 얘기지. 됐어요? 그럼 x축은 저 밑에 뭐 이렇게 있겠지 뭐. 그림이 뭐 그렇지만, 자, 이게 x축이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이게 원점이지? 이게 원점. 자, 그러면은 kt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뿅뿅 바뀌는 함수니까 이 녀석하고 만나려면 기준이 이 녀석하고 뭐 할 때가 되겠어? 그지? 접할 때겠지, 그지? 이게 y는 kt죠. 그럼 접할 때 이상이면은 무조건 만날 거 아닙니까? 3차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접할 때의 기울기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접점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t, ft라고 두고요. 그게 뭘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지? 그러니까 f't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6t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기울기, 그 다음에 x 빼기 t에, 그 다음에 함수값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7. 자, 그러니까 좀 지루하지만,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t 제곱이니까 플러스 3t의 제곱 플러스 27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가 뭘 지난다고? 00을 지난다고. 그럼 이게 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곱했다 치면은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7이죠. 그럼 t에 한 3점 넣으면 어떻게 돼? 54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7 되네. t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집어넣으면 혹은 나올 거야. 뭐 이런 거 한두 번 해봐. 그죠? 자, 요 상황이 되니까 그럼 t가 언제 때? 3일 때네. 엥? 하여튼 뭐 이씨 그림이 이상하지만 이때 몰라. 이때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이 이상하지만 이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t가 3일 때 기울기는 f'3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럼 f'3이 27-18 하면은 9란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 9 이상이면 무조건 만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기울기가 최소값은 9. 됐죠? 자, 5번 문제 봅시다. 자동차 두 대가 제일 처음에 같은 지점에 있었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직선 도로를 한 방향으로만 달린대. 뒤로 안 온다는 얘기지. 자, 그럴 때 t초 동안 A, B가 움직인 거리는 각각 미분 가능한 함수로 주어지고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대. 그럴 때 이렇고 지금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초하고 30초 사이에 A, B의 위치 관계를 관찰해 봐 라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함수로 주어졌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함수로 줬으니까. 자, 그럼 여기가 이게 t고요. 그 다음에 얘가 위치야. 자, 그럼 f 한 20초 때 만난다고 했지. 10초, 20초, 30초라고 하면은 지금 요 사이를 관찰해 달라는 얘기잖아. 10초에서 30초 사이. 그지? 20초 때 만난대. 어쨌든 위치가 같다는 얘기잖아. 자, 위치가 같아. 두 개가. 자, 그런데 최초 위치도 같아야 되죠. 그래서 뭐 여기가 뭐가 있고 하여튼 여기 이 파란색하고 같이 있다 칩시다. 자, 그럴 때 지금 요 구간에서 10하고 30 사이에 여기서 만나고 하나가 접선의 기울기가 하나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뭐 하나를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얘가 ft라고 두고 ft가 지금 a가 움직이는 거지. 그지? 자, 근데 10하고 30 사이에서 g가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야 되니까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되면은 평균값을 정리해서 평행하고 그거보다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되지. 이렇게. 그지? 자, 이게 gt라고 하면은 gt 그럼 얘가 b의 위치지. 자, 그럼 미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얘하고 평행하니까 얘보다는 다 크죠? 속도가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클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만나면은. 맞아요? 자, 그럼 10하고 20 사이에서 B가 A를 한번 추월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네요. 됐죠? 자, 8-6번 문제 봅시다. 자, 두 점 PQ가 동시에 좌표 평면 위의 원점을 출발하는데 그럼 일단 좌표 평면을 그려야 되죠. 그죠? 자, 좌표 평면 위를 출발하는데 자,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P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Q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매초 2, 4 속도로 움직인대. 됐습니다. 자, 그럼 P의 포지션은 T초 후에 2T일 거고 Q는 4T겠지. 그지? 얘가 Q고 얘가 P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직선 PQ 두 개를 연결해 보란 얘기지. 그럼 직선이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Y는 2X 기울기가 2니까 얘는 기울기가 딱 봐도 마이너스 2잖아요. 그 대칭인 거지 뭐. 이렇게 대칭. 오케이, 뭐 그런 상황까지 알는데 교점을 뭐라고? R이라고 할 때 질문이 OR. 자, 이 길이지. 이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시간에 대한 그죠?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까 이거를 ft라고 t에 대한 함수로 쓰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시각에 대한 함수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얘가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대놓고 대칭이잖아. 대칭이니까 당연하게 여기가 2t의 절반인 t 되겠지 뭐. 맞아요? 그럼 이게 t니까 이거 기울기가 2니까 이게 2t일 거고 얘는 1대2 대 루트 5t겠네. ft는 뭐라고? 루트 5t라고. 따라서 f't는 상수 루트 5가 나온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간변화의 루트 5란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계속 이렇게 계속 증가해진다는 얘기잖아. 이 간격을 유지해가면서.
2t, 4t 비율로. 그러면 이 교점이 계속 이렇게 이런 속도로 증가하는 속도가 초당 루트 5만큼 증가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됐죠? 자, 이거 대칭 안 되는 사람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얘가 y는 2x잖아. 얘는 y는 마이너스 2x, y절편 4t죠. 그래서 두 개 만날 때 하면은 4x가 4t니까 x가 t 이렇게 연립으로 푸셔도 돼. 됐죠? 자, 7번. 자, 반지름 길이가 10cm인 원이 있대. 반지름이 10cm인 원이 있었어. 10cm. 자, 근데 반지름 길이가 매초 1mm, 밀리미터 비율로 증가할 때, 그럼 뭐를 바꿀까? 얘를 0.1cm로 할까요? 그죠? 그럼 초당 0.1cm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t초 후에는 0.1tcm가 늘어난다는 얘기지. 이게 증가했다는 얘기야. 자, 그럼 10초 후에 원의 넓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그 원 넓이를 이 t에 대한 함수로 쓰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 원 넓이는 t에 대한 함수로 써야 되는데, 원이 파이 r 제곱인데 r을 t에 대해서 쓰면은 r이 원래 10에서 t초 후에 0.1t만큼 는다며. 그지? 그러니까 얘가 0.1t 더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의 t초 10초의 때의 순간의 넓이 변화율이니까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지. s't는 자, 이 겉미분 속미분 할 줄 알죠? 자, 겉미분하면은 t에 대해서 2파이에 0.1에 t 더하기 10에다가 속미분하면은 0.1 이렇게 되고 t가 뭐일 때? 10일 때. 자, 그럼 2파이에다가 10 집어넣으면은 1, 11 곱하기 0.1이니까 1.1. 그럼 얘가 2.2파이. 오케이? 2.2파이 센티미터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자, 겉미분 속미분 못한 친구는 전개해서 하세요. 다 할 줄 알 거야 아마.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초당 1cm 비율로 증가하고 높이가 매초 1cm 비율로 감소하는 원기둥이 있대. 자, 일단 원기둥을 하나 그려보고요. 아이고, 원기둥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리지. 하여튼 뭐 이렇게 원기둥이 있어요. 원기둥이 있는데 반지름이 초당 1cm로 증가한대. 그 다음에 높이가 초당 1cm로 감소한대. 자, 그럼 최초의 높이, 최초의 반지름은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세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최초에. 자, 그러면 r은 r0에서 1초당 1cm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t초 후에는. t초 후에 반지름이죠. 자, 그럼 t초 후의 높이는 여기에서 초당 1cm만큼 줄어드니까 t초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럴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10일 때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부피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t초 후에 부피는 파이 r제곱 h니까 이거 제곱 t 플러스 r0의 제곱 곱하기 h 마이너스 t 플러스 h0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근데 얘들은 상수잖아. 상수. 그러니까 얘의 순간 변화율은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자, t에 관해서 곱의 미분이지. 그러면은 앞에 거 미분, 그럼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2파이 t 플러스 r0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t 플러스 r0의 제곱. 뒤에 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순간 변화율이야, 부피에. 자,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될 때라고 했잖아. t초 후에 몇 초인지 몰랐는데 이 녀석이 뭐가 될 때? 3이 될 때라고. 오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3이 될 때라니까 얘가 3일 때란 얘기지. 이게 3일 때란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높이가 10이라는 거니까 t초 후의 높이는 이거잖아. 이게 얼마? 이게 10이라고. 10. 오케이? 그럼 얘가 3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60에서 9파이 빼면은 51파이가 그때의 순간 변화, 부피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최초 모를 때는 이렇게 가정하고, 가정하라는 얘기야. 문제에서 안 줬다는 이유는. 됐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 결국은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용어의 정의.
됐죠? 수고했습니다.